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네. 오늘 또 6월 1일 수요일이네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6월의 첫 관문을 이렇게 이제 들어서네요. 네. 지금 기온이 13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도. 지금은 좀 선선합니다. 살짝 좀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선선함. 네, 좋고요. 미세먼지 수준도, 미세먼지 수치도 낮아서 네, 산책하기 좋은 날씨고요. 좋네요. 지금 시간이 6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오늘은 네, 풍부의 이슈픽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다만 오늘은 네, 지방선거 투표일이죠. 네, 걷는 풍부 네, 투표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풍부의 이슈픽 이 컨텐츠는 원래 이제 네, 두 개의 이슈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네, 좀 분석과 네, 풍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네, 관련한 좀 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네, 약간 오늘은 미니 형식으로 네, 하나의 이슈만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가는 길에 네, 투표장이 보이면 거기까지 이제 방송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좀 확인한 뉴스들 중에, 이슈들 중에 말이죠, 좀 이걸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슈가 그겁니다. 우리 지금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있죠. 네.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네,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네, 그런 제도들이 이제 있는데요. 법으로도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흔히 이제 경단법이라고 말하는 네, 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게 2008년부터 제정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돼 온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 또 전면 개정을 이제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좀 변하는 만큼 예, 바뀌고 있는 만큼 예, 바뀐 지금의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거기에 당연히 좀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특히 여성들이 사실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임신, 출산, 육아. 요즘에 보면은 뭐 남성들도 똑같이 이제 좀 그런 육아 같은 부분에는 좀 이제 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은 어머니가 그래도 주로 이렇게 돌봐야 된다, 이런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여성들이 좀 경력 단절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로 조건도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 여성 경력 단절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말이죠, 그런 이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플러스해서 어떤 구조적인 부분, 근로조건, 예를 들어서 뭐 남녀 임금 격차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반영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살펴보면 될 겁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을 지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법에서 어떤 걸 유도하는 그런 체계를 좀 보면요, 이게 사업주를 노린 거죠. 그렇죠? 사업주한테 의무를 부여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거잖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사업주는 그런 의무를 좀 부여받을 필요가 있죠. 이게 진짜로 이 어떤 그런 경제활동 면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그런 경제활동 면에서 좀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약자들을 좀 보호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받는 거,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사업주한테 부여하고 있는 그런 의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무를 같이 부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히 여성들이겠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 같은 거, 육아휴직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라, 이런 개념인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자체는 그 해당 근로자한테는 더없이 좋은 제도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거, 그러면 사업주만 부담을 가지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요? 그게 아니고 같이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그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모든 근로자들도 그런 뭐 결혼이라든지 뭐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그 육아에서 오는 그런 부담에서 그 부담을 좀 덜고 일을 좀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인원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주변에서, 그 주위에서 함께 일하던 그런 직원들이 그 빠진 인력만큼 그 업무를 추가해서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좋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뭐 사람들의 인력을 이렇게 채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인력 보충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 좋겠죠. 뭐 바로 지금 이제 잠깐 그런 이제 휴직 기간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자리를 위해서 새로운 교체 인력을 빠르게 확보를 해서 그 자리에 빠르게 또 자신의 업무를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 정도는 뭐 주변 이제 다른 동료 직장인들도 견딜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저도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그런 어떤 직장에서, 조직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거기서 어떤 특정 인력이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 대체로 그런 반응입니다. 이 자리를 비우는 그 요건 충분히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냥 이렇게 인력이 하나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메꾸어야 된다. 이게 말이죠, 현실에서는 사실 잘 좀 운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 부서가 있겠죠, 채용 담당 부서, 인력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겠죠. 그 부서에서 이 인력 부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대기업이라고 또 그런 시스템을 100% 확보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딘가는 자, 좋습니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뭐 공공기관이건 어딘가에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누군가가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군에서 여군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런 그 뭐 육아를 위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휴직 기간을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본인이 편안하게 휴직 기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상황에서의 대책, 어떻게 그 사람이 비운 자리를 메꾸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결국은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제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인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그 제도, 그 법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결혼, 결혼 안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출산 안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임신, 출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육아 당연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원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이 빠져나가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감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간 상황에서 그 조직 자체에, 그 조직의 운영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또 한편으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지금 직장을 중간에, 도중에 잠깐 쉬는 그 장본인도, 본인들도 편한 마음에 불과휴직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예전부터도 있어 왔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부담 없이 내가 이 일에서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내가 하던 일을 그렇게 떠맡지 않을 만큼 이런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 있다면 훨씬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조직 자체에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그런 혜택을, 이건 혜택도 아니죠, 원래 하던 대로 하게끔 어떤 일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책임져야지, 이겁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육아휴직을 떠나는 그런 옆에 동료가 있어요. 다른 동료도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육아휴직을 못 쓰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육아휴직 자체도 한정적이잖아요. 무조건 막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한정돼 있죠. 그 자녀가 어렸을 때 특정 기간에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그런 육아휴직이죠. 실제로 필요한 경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그 의무가 다른 근로자들한테 그 의무가 같이 전가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대책, 저는 살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물론 100% 확정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전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력을 보완하는 것, 보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특히 중소기업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정 자리에 있던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 그 자리를 바로 먹고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에서는 좀 그런 시스템을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인력 풀을 운영하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에서 인력 풀을 좀 구축을 해 놓는 거죠. 이미 하고 있다고요? 뭐 고용노동부 뭐 이런 데서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커스터마이징 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하는 일인가, 또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경력을 갖추고 얼마나 또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검증이 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해당 지역의 그 기업의 그 사업체에 맞는 그런 일자리에 가능한 사람으로 좀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인력 풀 시스템이 구동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추어진 인력 풀 시스템을 해당 기업에서는 또 미니 인력 풀 시스템으로 또 관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란 게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좀 일반 사무직 같은 거, 그러니까 업무를 배워야 하는 시간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한 명 더 생긴다면, 인력이 보충이 된다면 충분히 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일자리들이 많거든요. 최소한 그런 데라도 바로바로 인력이 좀 보충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가는 거죠. 약간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된다면, 조금 우리 주변에 내가 이 자리를 잠깐 떠나 있더라도 주위에 우리 동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주가 그 해당 조직의 근로자들한테 그런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승부 이슈픽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저는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러 투표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